번째, 6단원 두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단원 두 번째를 들어가기 앞서서 1에서 뭐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1번이고 지금 시작하는 데가 2번이죠. 나가면 3번 하겠고 6단원 마무리되면서 기말고사, 아니 기말이 아니라 중간고사 보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그죠? 근데 1에서 뭐 했냐면은 정의를 봤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실제 우리 인생, 우리 실제 삶 있죠? 우리 인생에서 정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실제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그 삶이라기보다는 조금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회 안에서 이 정의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뭐냐면은 법을 만드는 근거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또 뭐였죠? 필요에 따른 분배,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봤어요. 네. 실제 삶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정의라는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뭐 그걸 봤어요. 그죠?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에서 볼 건 뭐냐면요. 자, 두 번째에서 볼 거는 우리 그 실제 그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 정의가 앞에서 1번에서는 뭐였냐면은 어떤 그 사회에 한정되어 있는 재화를 분배할 때 사용하는 분배적 정의, 그래가지고 그 분배를 능력, 업적,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쓸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는 그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리고 정의가 분배를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는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1번에서 배웠다면은 2번에서는 자, 그러면 개인이 먼저일까? 아니면 사회가 먼저 있어야 될까?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보는 거죠. 여러 유명한 학자들은 이 정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 하는 거죠. 자, 보면 정의는 무슨 역할 기능을 하고 있어? 정의에 관련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땠어? 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자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학자들 나오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PT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를 비교해가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약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을 보고, 자유주의의 특징도 보고, 연결 지어보고, 공동체주의의 특징 한번 보고, 공동체주의에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 한번 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하는 거죠. 첫 번째, 자유주의는 우리가 이미 봤었어요. 뭐냐면은 봉건질서가 붕괴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봉건질서라고 하면 뭐였죠? 뭐 국가의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서 그 영주들에게 나눠주고 계급 체계가 당연하게도 적용되어 있었던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네,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4단원에서 한번 인권 얘기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계급 체계가 붕괴된다. 그래서 계급 체계가 없어지니까 자유가 중요해. 그죠? 당연하죠.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하면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격인 개인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지니까 개인주의도 당연히 등장을 하면서 그거의 근본은 자유주의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다? 개인의 자유, 권리, 우리 사전에서 배웠죠? 그리고 자율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는 우리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지만은 않은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원자론적 자아다. 원자론적 자아.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 모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뭐 원자잖아요. 그래서 원자가 개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이 원자 같은 개인이다. 그래서 그 자아다. 그래서 자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다. 이 세상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개인들이 원자처럼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더 중시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원자 하나하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원자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다. 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보면요. 자유주의 안에서 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지고 있는가?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우선성 강조한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개인이 강조된다. 자, 국가관. 그러면은 개인 사회를 봤으면은 자유주의 안에서 국가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지는가? 국가는 개인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야경국가 어디였어요? 경제 파트에서도 지금 개인의 자유를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애덤 스미스, 네, 그쪽도 봤었고, 또 그 우리 사단원에서 그 프랑스 혁명으로 딱 빚어진 사회,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는 사회는 소극적 국가, 그죠? 개인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가 사회계약서 보면서도 이 내용 한번 봤을 거예요. 기억나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제가 프린트도 줬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시대랑 동떨어져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차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유주의 안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안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뭐냐면은 롤스입니다. 손으로 주기, 죄송합니다. 자, 롤스예요. 네, 근대 철학자예요. 근대 철학자. 그러니까 요 근래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막 우리는 지금 옛날 학자들을 많이 봤잖아요. 뭐 사회계약설, 뭐 로크, 루소, 홉스 이렇게 보면서 애덤 스미스도 보고 되게 옛날 100년 이상씩은 다 예전의 학자들을 보다가 근대 철학자입니다. 근대 철학의 되게 대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롤스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줬냐? 사회는 당연하게도 복잡합니다. 여러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게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롤스는 일련의 어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 절차만 따른다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원칙들을 지켜주면 정당한, 공정한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그러려면은 롤스가 생각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상태일 때 이런 절차를 따르면 합당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전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합의를 할 때 당사자들의 특징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회 자체가 이미 자유평등을 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로 무관심하다.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 롤스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인
무지의 배일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상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는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고려가 충분히 되면서 뒤에 나올 절차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배일 한번 볼게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자산을 모르는 상태, 자신의 심리 성향 및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리고 자신이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지 높은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가정을 해놓고, 자, 전제로 여기까지 딱 깔아놓고 원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요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뭐냐면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 결사, 사상,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거 우리가 사단원에서 한번 봤던 거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있는 사회여야만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차등의 원칙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롤스가 생각할 때 이런 전제 안에서 이런 정의의 원리를 실현한다면 되게 많은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그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 안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이런 원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장해줘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가 차등, 두 번째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건데 일부러 한번 생각해보라고 어려운 말 가지고 왔어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한 허용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최소 수혜자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익이 되는 한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게끔 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의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균등의 원칙이에요. 뭐냐면 직위와 교육 등에서 공정하게 기회균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무지의 배일로서 이렇게 실현이 가능한데 요거를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피자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피자가 있어요. 가장 세 명이서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공정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자르는 사람이 나라면 내가 가장 늦게 집는 거예요. 피자 조각을요. 그러면은 나는 남아있는 조각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거 지금 약간 크기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잘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누가 뭘 가져가도 나는 동일하게 한 조각 가져가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 어떤 지위, 어떤 능력을 알고 있다면은 그 정의나 그런 편견들이 빚어져서 뭔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무지의 배일 안에서 이러한 걸 고려해서 정의의 원칙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던 거죠.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단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PT로 가지고 왔으니까 일시정지를 해서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롤스랑 가장 대비돼서 같이 많이 등장을 하는 사람은 노직이에요. 자유지상주의자입니다. 자유지상주의. 지금 우리 뭘 보고 있냐면 자유주의에서 철학자 롤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노직도 교과서에 같이 등장을 하는데 비교해서 한번 같이 등장을 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뭐가 다른지. 자, 노직은 같은 자유주의 학자긴 한데 완전 자유지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소유물에 관한 정의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로크를 생각하면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뭐냐면 소유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유물을 취득하고 향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국가는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상태까지만 국가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소유물 최초 취득의 원리.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해서 물건을 얻어요. 그렇게 노동을 해서 얻어낸 물건은 공정한 거죠. 그죠? 어디서 훔치고 뭐 남의 걸 빼앗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물을 취득하는 과정이 정의롭다면 소유권 자체도 정당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통점으로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롤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정당하다고 과정적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죠? 노직도 어떤 과정이 정당하다면 정당하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말을 하고 과정적 정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는 말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노직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뭐 숫자 써놓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소유물 이전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 자체가 자유롭게 교환되거나 남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주면은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게 되면은 그것 또한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하는 게 정당했으면은 그것도 결과물도 정당하고 정당하게 남에게 교환하거나 뭐 주거나 했으면 그것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두 가지 원리가 정당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그것을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에 있어서 부정의의 정의롭지 못한 것의 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의 앞에 두 원리를 위반한다면 정당한 소유물이 아니므로 정당한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나서서 돌려줘. 뭐 처벌하고 규제하고 뭐 이런 식이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보면은 우리 노직도 뭐 대충 느낌은 알겠고 롤스도 느낌은 알겠어요.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아리바리할 것 같아가지고 롤스가 말한 이러한 원리가 투영된 국가가 무엇일까 하고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자, 여기 주장 하나 더 나오네요. 이거까지 보고 롤스가 주장한 그 국가의 형태는 어때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또 볼게요. 자, 노직의 주요 주장은 확대 국가는 부당하며 최소 국가야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 최선의 국가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만 하는 부정한 것을 교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국가면은 그게 딱 적당한, 그게 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 더 나오네요.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 계약 이행, 뭐 불이행된 계약에 대한 뭐 보호 같은 거, 그죠? 이게 뭐 부당했다면 그거를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만 한다면 국가는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노직, 롤스를 봤는데 자유주의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롤스가 생각한 국가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합당한 다원주의라고 한다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이 중시가 되면서 그런 상태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롤스가 생각한 바람직한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예요. 바람직한 사회. 롤스가 생각한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으로 합의를 하고 그것이 실제로 헌법적 질서에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법에 써놓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국가는 중립적일 때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고서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게 누구라고요? 롤스입니다. 네, 노직은 헷갈리지 마세요. 롤스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노직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겠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겠죠? 공통점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과정적 정의다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롤스는 굳이 따지자면 무지의 베일이 들어있었다는 거. 그죠? 네. 이거 잠깐 지우고
자유주장주의, 노직. 자, 보겠습니다. 노직이랑 롤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분배 정책이에요. 그래서 노직이랑 롤스는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의 배열 안에서 어떤 그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나눠내는 것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게끔 그런 원리를 입각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재분배 정책을 노직은 반대를 하고, 왜냐면 소유권에 반하니까. 그리고 롤스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겠죠.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노직은 세금을 걷는 것 자체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극단적으로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1시간 원어치를 국가가 과세를 해서 가져간다면 나는 강제 노역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게 조금 과한 느낌이 있지만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게 노직입니다. 소유에 관해서 되게 굉장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절대적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롤스는 뭐냐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된다 라고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어딨어요? 이거죠. 경제적으로 차등이 일어나더라도, 경제적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 차등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한 허용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그 혜택이 가게끔 하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주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 권리, 자율성. 그러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공동체주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죠? 네, 길게 한번 볼게요. 자, 공동체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 연대성, 공공선을 강조한다. 핵심 가치는 다르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공동체의 연대 그리고 공공의 선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는 뭐냐면 여기는 원자론적 자아라 그래서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 기초 단위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는 뭐냐면 상호 구성적이다. 사회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회의 가치가 개인에게 반영이 되면서 상호 작용한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은 개인이랑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개인이랑 공동체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화살표로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네,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상호작용.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으로 자아가 구성이 된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국가관은 뭐냐면 좋은 삶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죠?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를 떨어뜨려 놓고 개인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하는 국가는 뭐냐면 특정한 행위를 장려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입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국가나 그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어느 정도 장려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를 국가가 강제 공동체주의에서 국가관까지 봤죠. 이어서 그러면 공동체주의에서 강조되는 학자들 몇 명 있는데 그것까지는 살펴보고 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주의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학자는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근데 자유주의 철학은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냐면 현대사회의 혼란과 원인이 된다. 뭐냐면 인간관계를 수단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공동체는 무시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서로의 관계를 수단화시키고 있는 거죠. 나의 이득을 위해서 관계를 수단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부활을 주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뭐 잠깐만 생각을 하자면 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관계, 공동체를 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족을 구성하고 그 가족이 폴리스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일이다. 네. 자연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간은 말이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체나 생명체들은 다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쫓아간다고 봤는데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난 성적이 좋아야 돼 라는 목적을 다루고 나면 나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하면서 성적이 좋았던 것이 다시 수단이 돼서 대학교라는 목적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잘 가가지고 대학에 가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위해서 대학이 그 발판이 되는 거고, 그러한 모든 목적을 쫓아가는 과정들은 인간은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이 아니죠. 그러한 행복을 쫓아가는 인간은 가족이랑 그 국가를 구성하는데 그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이다. 이런 공동체가 당연하다는 거죠. 그쵸? 뭐 이거랑 연관지어서 반대로 보면요. 사회계약서 있죠? 사회계약서는 인위적인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인위적이라고 봤어요. 사회계약서는 뭐냐면 개인이 강조되면서 개인이 그 자신의 권리를 일부 양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구성이 된다. 인위적으로 본인의 의도를 통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생각했던 그 목적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런 철학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봤던 게 맥킨타이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인간관계의 수단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샌델 보겠습니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가 되겠죠? 롤스를 비판합니다. 차등의 원리는 상호 연대성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대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를 하려면 사회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씨가 있어야지, 상호 무관심하다고 전제를 깔아놓았던 상태에서는 이 차등의 원리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너의 주장은 모순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 없이 그냥 개인만 동떨어져 있는 자아로서는 차등의 원리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샌델은 공동체 안에서 본인이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해석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은 상호 구성한 자아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한다고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란 어떤 가족, 공동체, 민족의 구성원, 국가의 시민으로서 특정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딱 인간 누구야 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인간은 자기 해석적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에 대한 본질적으로 본인의 판단, 자기의 관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상호작용 안에서 이러한 판단을 통해 구성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자아가. 네, 그리고 마지막 학자입니다. 왈전입니다. 왈전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학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 가면은 결국에 이런 학자들을 다 만나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다양한 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어땠는지 우리 한번 훑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비교가 되고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은 어땠는지, 그래서 정의라는 것을 뭐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우리가 사고의 폭을 넓혀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킨타이어를 막 집중적으로 막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왈저의 주장을 보면요, 보편주의를 거부한다. 보편적으로 하나의 공식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경제, 정치, 사회, 뭐 신문지만 봐도 다 면이 다 제각각 따르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하나하나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원리로서 딱 이렇게 그 매듭을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공동체에 따라서 재화는 특수성을 가진다고 봤어요. 우리는 재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정의를 왜 공부하고 있냐면 사회에 주어져 있는 재화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져야 되는 재화를 왈저는 특수하다고 본 거죠. 사회마다. 자, 봅시다. 상이한 사회들은 각기 상이한 의미와 가치들로 그 의미 자체도 다양하다. 재화의 의미는 제각기 다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합평등을 주장합니다. 복합평등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이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상이한 다 제각각 다른 가치는 상이한 주체에 의해서 상이한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롤스가 주장한 한 가지의 원리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차등의 원리에 뭐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뭐 샌델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나의 기준으로서 뭐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비판으로서는 왈저를 볼 수 있겠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을 본다면 맥킨타이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화면 한번 보면서 뭐 이렇게 쭉쭉 이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서 지금 중단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 교과서 보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중단원 3까지 보고 6단원 마무리하면서 시험 범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